네, 안녕하세요, 김모입니다. 뭐 이게 거창하게 소개를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무슨, 네. 제가 정신적으로 많이 이렇게 건드리고 있나 봐요, 지금. 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OM을 저녁 때 분당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오전에는 했었는데, 제 직장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아무래도 이제 직장인과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이 저녁 때는 좀 더, 많이 아마 들어오시는 분들도 직장인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뭘 준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어요. 공감이 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한때 직장 생활이라는 걸 해본 적이 있어요, 당연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도 좀 해봤고, 그냥 제가 오늘, 좀 새로운 분도, 저희도 이제 같이 초대가 됐고, 그래서, 좀 쉽게 그냥 간단하게, 어, 그렇지만 좀 저에게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 이 사업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저한테 저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영상 하나 보실게요. 근데 안 나와요. 소리가. 잠깐만요. 꿈이 뭐야? 나? 미용사. 너는? 너는 뭐 하고 싶어? 저게 응답하라 1988 너무나 유명한 드라마죠. 제가 1988년에 저 자리에 저렇게 고3으로 있었어요. 1988년. 그 88 올림픽 때잖아요. 저희 학교에 엄청 유명한 애가 1988년에 있었어요. 하나 후배가. 양궁 선수 김순영. 김순영이 저희 학교였어요. 근데 저는 고3, 걔는 고2. 그런데 우리는 걔가 금메달을 따서 고3인데, 고3인데 앞에 쫙 나와서 저희 옛날에 학교는 항상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아시죠? 항상 뛰어서 올라갔어요. 이렇게 언덕배기 저 끝에 있는지 그렇지 않아요? 전 중학교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항상 맨날 거기를 뛰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어, 버스에서 내리면 쭉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를 쭉 서서 고3까지 서서 제가 올 때 금메달 땄다고 박수를 치고 꽃다발을 주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 고3이냐? 나 고2짜리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고3 때 저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뭘 꿈꾸면서 공부를 했을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 같아요. 대학원 갈 수 있나? 없나? 내가 원하는 게 갈 수 있나? 원하는 게 뭔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지금 얘기를 하자면, 저는 10대 때, 20대 때 꿨던 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꿈을 꾸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꿈을 포기하는 법을 배우라고 제가 했었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저의 10대 때, 제가 정말 뭐 별로 다른 거에 별로 흥미가 없고, 흥미가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할 수 없는 집안 사정이었어요. 근데 차라리 할 수 없으면 어릴 때부터 시키질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엄마, 돌아가신 엄마한테 죄송하지만, 저희 엄마가 엄청 욕구가 많으시고, 배운 게 많으셔가지고, 저희한테 무슨 예체능을 진짜 많이 가르쳤는데, 10대 때, 뭐 이것저것 시켜보니까 제가 음악을 잘하더래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제가 고1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음대를 준비하자고 했는데, 아빠랑 맨날 싸우는 엄마를 봐요. 근데 제가 첫째잖아요. 그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20대 때는 예민했었는데 집안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 제가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싸우지 마시라고, 안 하겠다고, 엄마 하지 마시라고. 그래가지고 안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삶이 심드렁해졌어요. 뭔가 하나를 하고 싶은데 못하게 되는 그 순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20대 때 학교를 다니면서 과외를 해요. 영문과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과외가 잘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에요. 엄마가 용돈을 안 줬어요. 강하게 키우셨어요. 돈이 있어서 강하게 키우신 게 아니고요. 학교 보내줘서 등록금 등록금을 주시면 됐지? 애가 둘이나 동생이 있는데, 그래서 보내려면 힘들다. 그러니까 너가 과외를 해라. 뭐, 놀리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만 했어요. 두 개만 하면, 용돈은 지금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때도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30년도 더 됐는데, 20살 때 25만 원씩 받았어요. 네. 그때는 왜냐하면 늦게 해가지고 고등학생 이런 거를 하면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딱 분명을 하면 그 당시에 제가 50만 원이라는 돈을 받잖아요. 충족해. 그래서 제가 집에 오디오도 놓고 막 진짜 정말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돈을 조금씩 별건 아니지만 돈을 조금씩 벌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돈을 모아가지고 외국에를 좀 가볼까? 그래서 엄마 돈을 좀 받고 제가 몇 달 모아서 음, 외국에 어학연수를 가요. 힘을 주는 거예요. 풀어서 받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나이에 외국에 나가는 게 사실 90년대에는 제가 그 제주에서 국영학번인데 90년대는 외국에 나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제 돈으로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유학을 가고 싶다 했는데 어림도 없는 얘기지. 네. 그래서 그냥 취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한테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몇 개 없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일이었는데 그거를 얘기도 하기 전에 그냥 꿈을 계속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우울했긴 했는데 그게 왜 우울한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를 때여서.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무언가를 꿈꾸면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도 이런 때가 있었어요. 일단 다 했어요. 하고 그랬는데 지금 도대체 20kg가 되면 어떻게 모르겠어 지금.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외국계 회사에 이제 사장 비서로 들어가면서 직장 생활을 한 6년 정도를 하고 그 사이에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할 때쯤 이제 제가 그만두게 되죠.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그리고 대기업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연봉도 좋았고, 배우도 좋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11시, 12시, 10시간표로 일을 해도 그때는 괜찮을 것 같던 것 같아요. 정말. 나 혼자라는 건강이 됐고. 근데 결혼하고 애도 없는데도 힘들더라고요. 결혼했는데 그냥 힘들어. 직장 생활을 좋아하는 게 현재 술 때랑 완전 다른 거예요. 자기는 엄청 잘해 먹지도 않는데도 그냥 힘들어. 집중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렇게 힘든 게 많았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아무도 봐줄 사람도 없었고요. 결국은 힘들었던 그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싶기도 했어요. 반반이었어. 돈은 갖고 싶지만 힘들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설마, 젊은데, 나이 30에, 괜찮겠지. 한 3, 4년 키우고 나면 내가 뭔가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또 출산과 육아는 4년을 빡세게 합니다. 저 보셨어요? 저 뒤에 보시면 내가 아직 김치도 못하는데 저 책들 쫙 보이죠? 저 열정표를 어디다 놨을까요? 저기다 넣었죠. 저기다 갈아 넣었죠. 애를 영재로 만들겠다고. 그래서 애가 좀 힘들어하면서 떠났어요, 저를.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책을 읽혀주고, 퇴근하자마자 읽어줬던 것 같아요. 퇴직금으로 모든 책을 샀어요. 남편이 들어오면서, 이건 뭐야? 애가 안 태어났어요. 아직. 그래서 이건 뭐야? 그랬더니, 애 책이야. 애가 아직 안 나왔잖아. 근데
일단 사놓고 진열을 해놓고 아이가 태어나면 읽어줘야 돼. 이러고 있어요. 진짜 애 하나를 정말 보조스 다 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쓸데없답니다. 예. 그런다고 책을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래요. 근데 나름 행복하게 지냈던 시간들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애를 키우면서 해야 되니까 영어 과외를 합니다. 저게 뭔지 아세요? 안현수예요, 안현수. 별거 다 해요. 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영어 유치원을 보내, 애를 스케이트도 보내, 모든 스포츠는 과외를 다 붙여. 네. 그러려니 엄마가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러고 다녔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면 제가 이제 분당에서 10년을 살았는데 그냥 제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저 아이한테는 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렇게 불행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뭐 때문에 뭘 못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매번 뭔가 딱 하고 싶을 때 경제적인 상황이 안 된 그런 것들이 저는 이 아이한테는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나 봐요.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아 그게 나의 욕망이지 저 아이가 무슨 욕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의 욕망이 투사되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외 8년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쟤를 위하여 모두 씁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이대로 괜찮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아, 이대로 계속 가면 괜찮나? 행복한가 내가? 행복은 한데 겉으로 봤을 때 뭔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머지를 이어서 볼게요. 고려대 노원오문과에는 현숙 씨를 비롯해 50명의 남녀 학생이 입학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졸업 후 이력을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92학번 남자들은 현재 대부분 국내 굴지의 대기업 등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균 연봉은 약 7,300만 원. 92학번 여자들 또한 상당수 대기업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남자들에게선 보이지 않았던 독특한 현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국내 최고의 대기업에 입사한 서유란 씨. 그녀는 어찌된 일인지 입사 7년 만에 퇴직하고 지금은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용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 광고기획사를 다니던 김초롱 씨 또한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뚜렷한 직업 없이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한둘이 아니었는데요.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 이 시기 92학번 여자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놀랍게도 이들 전원이 같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남녀 모두 비슷한 시기에 취업에 성공했지만 남자들은 경력을 쭉 이어가는 반면 여자들에겐 출산과 함께 회복하기 힘든 경력 단절이 생긴 겁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여성들의 평균 취업률에도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바로 결혼, 출산을 기점으로 거대한 경력 단절이 생기는 M자형 패턴입니다. 밖에 나가서 정말 경쟁적으로 열심히 일하던 엄마가 결국 일을 그만두고 아이에게 몰입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시겠어요? 그 현상이 결국 헬리콥터맘이고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커리어를 포기해야 했던 엄마들은 아이의 성공을 곧 자신의 성공으로 여기는 캥거루맘이 되기도 합니다. 이 캥거루맘들은 40살 전후에 다시 취업 전선으로 내몰립니다. 40대에는 여성이 조금 회복을 합니다.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육아기는 끝난 상태고 자녀가 커짐에 따라서 교육비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동시장에 다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고 하지만 뭐 대졸 여성이 취업을 다시 한다 하더라도 질이 더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죠. 윤현숙 씨가 살고 있는 네덜란드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본 아랫세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애 안 낳아야지. 저출산, 소출산, 결혼 안 하고 결혼해도 무자녀 이런 현상으로 지금 계속 나아가죠. 장시간 노동으로 저녁을 잃고 가사와 육아를 엄마의 몫으로 돌리는 사회. 그 사회의 미래는 어떨까요?
맘충, 캥거루맘, 온갖 서글픈 단어로 얼룩진 엄마들. 하지만 엄마들이 없는 한 대한민국엔 아이들도 더 이상 미래도 없습니다. 어, 제가 저러지 않았나 싶어요. 네. 어, 사실 지금은 이제 지나갔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정말 너무나 어떻게 생각하면 빠듯빠듯하게 열심히는 사는데 엄청 빠듯빠듯한 거예요. 뭘 해도 빠듯해요. 그리고 너무 바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빠요. 사실은 그 가정생활이라는 일이 누구에게 칭찬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는 일인데 안 하면 티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실은 굉장히 바빠요. 오히려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차라리 누가 다 맡아주고 나 직장 가서 돈만 벌라 그러면 그거는 하겠다. 어. 왜냐면 남편들도 저도 지금 뭐 물론 남편이 회사 생활을 하는 그 노고도 알죠. 알지만 그는 한 가지만 하잖아. 네,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싸울 때 당신은 한 가지만 하잖아. 내가 하는 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마 이렇게 그 컴퓨터나 이런 걸로 찍고 동영상으로 찍어보라고. 할 수 있는 일인지 없을걸? 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사실은 아이 하나 키우면서 집안에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자잘자잘한 일들이 얼마나 그 많겠어요. 그런데 돈도 안 돼. 그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 그런 삶을 살면서 그래도 우리는 이제 뭐 아이를 키워놔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보람을 가지면서 일했죠. 근데 뭘까? 제가 왜 불안했을까? 그러면 너무 빠듯하다. 이게 내가 한 바퀴 굴러가듯이 굴러가는 것들이 어떤 것으로 인해 딱 스탑이 되면 뭔가 아이부터 남편부터 모든 게 문제가 될 것 같은 그런 것이 이제 여유도 없고 돈도 없고 당연히 그러니까 자유롭지도 않고 그러니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까지 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인생에서 조금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싶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나누고 싶고 좀 어떤 시간이 됐을 때 대단한 여행을 가지 않아도 1년에 두세 번 국내든 해외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는 것도 좋고 좋은 친구 만나고 근데 친구 만날 시간도 별로 없어서 그렇게 학교 앞에서 엄마들이 브런치 먹으면서 살짝 떠드는 거예요. 전 이해도 해요. 그런 것도 해봤기 때문에. 또한 가족 중요하죠?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런 것들이 균형 있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30대 시작을 할 때는, 가정생활 시작할 때는, 결혼생활 시작할 때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이게 뭔가 더 빡빡하지 왜 빡빡할까를 생각했어요. 전 아내로서, 엄마로서, 딸로서, 며느리로서, 그리고 일을 하는 저로서 그냥 좌충우돌이지 뭐 하나 제대로 해내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든 때가 제가 나이가 한 40쯤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앞만 보고 가다가 뒤를 딱 돌아보니까 이대로 앞으로 10년을 가면 괜찮을까? 의 의문이 생겼어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30대 시작이 40대 시작을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집을 제가 38인가 샀거든요. 없던 빚도 생겼어요. 전세 살 때는 빚이 없었어요. 저희 땐 전세는 빚이 없이 전세를 지는 거였지. 요즘에는 전세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국내에서 전세를 사시잖아요. 근데 저는 전세는 빚이 없었어요. 근데 더 가난해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갚아야 돼. 아, 이게 무슨, 이 인생에 되찾아줄 거가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을 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남일을 보게 됐어요. 그 매일을 보시기 전에 약간의 이제 요즘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것 중에 이런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지수가 경제적인 거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저 직장생활, 업무 스트레스, 건강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족관계, 인간관계. 근데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에 3명은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질병 생긴다고 해요. 근데 보시면 30대, 20대, 30대 순서대로예요. 20대들이 가장 커요, 요즘에. 어,
우울증 환자들도요, 20대들이 86.5%예요. 이 중에서. 심각한 거 아닙니까?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저도 20대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그렇죠? 20대, 30대, 40대 골고루 있지만 10대도 30%예요. 10대. 계속 놀아는다고. 우리 때는 뭘 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때도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평균 취업자들이 요즘에 취업하기 힘든 거예요. 예, 저희 집에도 하나가 있어요. 조카. 조카가, 저희 아들은 아직 이제 인제 졸업을 해서, 조카가 1년을 쉬고 있어요. 친구 나왔어요. 일도 잘해요. 근데 그 친구가 아무 데나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년을 또 이렇게 쉬었다가 대기업을 들어가려고 하면 또 예전보다 훨씬 적게 뽑잖아요. 요즘은 진짜 적게 뽑거든요. 좀 멀쩡하니까 1년을 노는 게 아닙니다. 어떤 스트레스 받을까 봐 우리가 말은 안 하는데, 그 스트레스는 또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저희 때만 해도 취업이 잘 되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됐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하면 요즘 애들은 이해를 못 해요. 근데 너무 사실은 취업하기 힘든 시대고요. 그래서 이런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신규 채용이 기본적으로 없잖아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밑으로 갈수록 좀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또 나온 친구들은 그래도 인서울에서 내가 나왔는데 아무 데나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또 생각을 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취업이 안 되고 가족의 기대에 부응 못하고 친구나 상사와 갈등이 있어서 또 1위가 행복해 보이는 지인의 SNS를 볼 때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해요. 이 자존감이 낮은 20대들이 많아지면서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있겠죠. 그죠? 개천에서 욕나기, 옛날엔 욕 났죠. 예. 다들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 좀 하면 뭐가 되잖아요. 그죠? 공부를 많이 안 할 거잖아. 근데 개천에서 욕나기 힘들고, 그러면, 나와도 등록금 되기 힘들고, 사실은. 등록금 진짜 비싸요. 의대 한번 보내시려면 등록금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진짜. 예.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의대 못 보내요. 예. 근데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요. 의대를 보내려면 진짜 돈이 많이 들는 것도 사실은. 그래서 의대 보낸 비율 따져보면, 강남, 서울, 강남구에 사는 애들이 진짜 많대잖아. 점점 스카이에 들어가는 애들 중에 예전하고 다르게 강남에 사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돈이 사실은 아이들 성적도 좌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실이고요. 이거 보셨어요? 제가 그때 대구 여행 갔을 때 보여드렸는데 2022년 취업 준비 아카데미 대구 배달원 직무 교육이야. 이게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강남 노인복 종합복지관. 어, 저는 이거 보고 놀랐거든요, 사실은. 대구 배달원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배달해 주시는 거잖아요.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이 안 내려 가시죠. 그래서 이거 하신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면 돈을 내야 되잖아. 공짜잖아. 이거 하시는 거, 교육하는 거고요. 여기는 베이비시터 교육, 양성교육이에요. 천하제를 모집합니다 하면서 이게 어디, 서울의 어디, 종로 시니어 클럽. 그만큼 사실은 나이가 드셔도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게 나왔죠. 갑자기 이게 나왔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결국 제가 왜 그렇게 불안했을까? 자산이 없는 거예요, 자산이. 나는 노동 수입이야. 어디 분면에 있냐면 저희 남편 직장인, 저는 자영업자 같은 사람인 거잖아요. 그걸 언제까지 할까 하니까 계속 내 노동을 쏟아부어야 우리 집 식구들은 다 수입이 항상 노동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듣고 있는데, 제가 불안할 수밖에 없죠. 내 노동력을 어디다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나오는 거니까 내가 일당 3만 원짜리인지 4만 원짜리인지 그리고 그것이 끝까지 가지도 않고 우리는 늙으면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죠. 그런데 이쪽 사업가는 제가 여기 와서 들었어요. 왜? 제 주변에서 없어요.
직장인이에요. 다 직장인. 다 직장인 잘 돼봐야 한의사, 의사 아는 사람 중에 그렇게만 했어. 그러니까 걔도 자영업자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밖에 못 봐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저는 멀면서 돈을 버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끊기 못 보죠. 근데 여기 와서 언뜻언뜻 봤던 제가 과외하면서 도대체 이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살아? 라고 했던 몇몇들이 다 사업을 했거든요. 이 시스템이 수업을 만드는 사람들이었고 그것이 여기 와서 제가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 아메이가 저 구간이라고 그러면 좀 알아봐야 되겠다. 제가 아메이에 대한 편견은 없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느낌적으로 뭔가 팔아야 되고 뭔가 사람들을 함께 얘기해야 되고 사람들과 뭔가 함께 해야 되는 것 같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싫었거든요. 네, 제가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거는 못할 일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근데 제가 딱 이걸 본 순간, 만약에 아메인 사업이 정말 저 사업가의 영역이라면, 안 알아보면 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자산 수입이라는 걸 아는 순간 알아보기 시작했고, 여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 부자가 되는 세 가지 길 중에 세 번째 시스템을 이용한다, 네트워크 마케팅. 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부자본인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자본이 없으니까. 자본이 있었으면 뭐라도 했겠죠. 그런데 자본이라고는 집밖에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인데, 할 수 있다면 꼭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알아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진짜 미팅 안 빠지고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한 자본이,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람. 그러면 내가 싫어했지만 좋아하게 나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뭐 사람이 다 만나는데 일부러 그냥 그렇게까지 친할 필요 있어? 그렇게까지 내가 관여할 필요 있어? 라고 했지. 저 정도면 자본을 모으는 것보단 쉬울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냥 한번 알아보자라고 했어요. 알아봤더니 네트워크 마케팅은 중간 유통 단계를 배제하고 유통 마진을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그런 것들이 없죠, 저희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프로모션을 하면 그런 거 나오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현장에서 구입하면 샘플 같은 걸 주잖아요. 그래서 저희 소비자들한테 나눠줄 수도 있고요. 해서 좋죠. 그래서 이게 회사는 싼값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소비자에게 나머지는 환원하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온 거냐면 유통의 변화 때문에 온 거예요. 유통의 변화 때문에. 저희가 예쁘게 제가 살 때는 저런 단계를 다 거쳤어요. 총판, 도매소매 이런 거. 그런데 90년대부터 대형 할인마트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좀 지나니까 인터넷 쇼핑, 홈쇼핑 이런 것들이 유통을 하나로 묶어줬죠.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싼 값으로 이걸 제공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미는 뭐냐면 직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직접 우리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회원제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회사 입장에선 질을 높일 수 있고, 우리는 좀 더 싼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광고 유통비가 얼마나 많길래? 자, 광고비만 한번 보실래요? 광고비를 보시면 온라인 요즘에 광고가 점점 많아져요. 그죠? 온라인 광고가. 그리고 인쇄, 방송, 목요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사실은 지금 보시면 7조가 넘어요. 7조. 광고비에 이렇게 모든 기업들이 쏟아붓고 있어요. 아메에서 나온 만약에 저희에게 주지 않고 그걸 광고를 한다면 이만큼 안 팔릴까 하는 생각한 적도 있어요, 제가. 좀 팔릴 거라고 생각해요. 더 많이 팔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편견과 선입견 없이 백화점에 깔고 마트에 깔고 아메이 제품 워낙 좋죠. 정말로 아메이가 이런 독특한 마케팅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기회가 없는 거고요. 저희는 소비자로서 그냥 남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나를 제가 더 찾아봤는데 500대 그 대기업 내에 전기업 쪽에 광고비만 딱 봐도요. 이게 단위가 천억 단위예요. 천억 단위. 예. 이렇게들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분기별로. 예.
이거를 저희한테 주는 거라고요. 이걸 그냥 우리는 여기 지금 처음 오신 분 말고는 사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데 이게 진짜 다른 데선 얼마나 쓰는지, 그 돈이 얼마인데 우리한테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정말 가슴으로 느끼고 계실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많은 리더님들이, 성공하신 리더님들이, 리치와 제이에게 감사한다고 하는 얘기가 제가 무슨 얘기인지를 점점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는 결국 매출의 35%, 그러니까 매출의 35%를 저희에게 기금으로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저희는 소비자예요. 그런데 조금 더 소비자인데 생산자 같은 활동을 같이 하면서 프로수머의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35%를 줄 테니까 니네가 노력한 사람만큼 다 나눠 가져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보시면 여기 공정거래위원회 보시면 수당이 나와요. 그 35%준 것이 여기 보시면 4,200억 정도가 되죠. 안 보이시면 제가 이제 맨 위에 있어요. 그게 수당 금액 지급 비율이 33.2%예요. 35% 중에 33%는 이렇게 가고요. 나머지 2% 가까운 거는 non-cash로 주는 거죠. 저희가 가는 여행이 그것 중에 하나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공정거래위원회 들어가시면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수입의 원천을 기존 저희가 어려운 게 뭘까요? 사실은 아메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저희에게 박혀 있는 고정된 그 생각인 것 같아요. 고정된 생각은 왜 그러냐면,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야, 그렇게 좋으면 마트 가서 팔지. 답답해 죽겠네. 얘기 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못 받는데 왜 돈을. 이러면 정말 더 많이 했거든요. 친구한테, 야, 이제까지 내가 이거 싶지만,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이걸 이해 못해서일까요? 아니, 자기가 생각하는 거기서 이쪽으로 못 넘어와서 그러는 거죠. 뭔지 모르겠는 거야. 왜 본 적이 없거든. 저희 이제 본 적이 없는 그 모델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제조비 광고비 광고 유통비를 뺀 제조 원가를 높이고 구성 광고하는 우리에게 주는 이 돈을 1차, 2차, 3차 보너스로 나눈 거죠. 네. 1차, 2차, 3차 보너스로. 자, 1차는 노력이 크게해요. 1차에서 진짜 많이 고생스럽다고 생각하세요. 왜? 생각바꾸는 것도 힘들었는데 행동도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 행동 바꾸려는 노력을 나름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못 미치는 게 이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1차 보너스에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여기 버티셔야 돼요. 예, 버티셔야 돼요.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포기하지 말라고. 근데 저도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근데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지. 저 소비자인데. 라는 생각을 예전에 사업 초기에는 그런가? 저런가? 이렇게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진짜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1차 보너스는 사실 윈윈에 대한 보너스고요. 2차, 3차 보너스가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자세하게는 지금 설명드리기가 뭐하니까. 그래서 수익 구조를 그래도 좀 저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구조 하나만으로도 안내 사업은 좀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1차 보너스의 제 최저 수당, 최저 수당이 20만 PB, 포인트가 각각 붙어 있는 그 물건을 한 달 동안 써서 합계를 모은 것이 20만 PB가 넘으면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네. 표시백의 대상자. 네.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아까 광고 유통비에 대한. 그것이 20만 PB가 넘으면 혼자 쓰면 6,000원이잖아. 근데 내가 혼자 쓰다가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어졌어. 이걸 이해했거나 아니면 제품이 너무 좋아서 엄마랑 친구한테 같이 써야지 해서 내가 A, B한테 알리고 나한테 전해준 사람을 스폰서 S라고 하면 어떻게 그룹 매출이 될까 하면 각각 다 20만 PB씩 썼지만 S는 전체 나로부터의 합이니까 20, 20, 20이니까 80. 80의 80은 6%예요. 여기 1차 보너스 6%니까 따져보면 48,000원인데 나로부터 발생한 거니까 나를 떼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60만 PB니까
6kg를 해주면 36,000원. 떼어주면 12,000원, S는. 나는 36,000원에서 각각 A, B 6,000원씩 떼어주니까 6,000원, 6,000원 떼어주니까 24,000원. 그러니까 이때 수입의 역전이 일어난다는 이 선착순이 아닌 노력순으로 보상받는 이것이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죠. 그런데 우리 같은 네트워크라고 표방하는 데가 핸드폰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완전 다르시다는 걸 알 거예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 모델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수익 구조를 제가 먼저 그냥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흑백으로 이렇게 6%, 9%, 9% 정도만 해서 15%가 돼도 나한테 100만 원이라는 수입이 떨어져요. 그런데 한 사람이 6%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안에 같이 쓰는 사람들이 한 10명, 20명 이렇게 생기게 돼요. 예. 근데 저희가 제품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정보를 전달하는 것들로 어떻게 한다면 훨씬 퍼지는 속도가 커질 수 있어요. 단지 물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들이 조금 더 커져서, 잠깐만요. 그럼 이렇게 되면 70에서 150만 원 정도 받고, SP를 하면서 브론즈 빌더를 동시에 하면 월 150에서 200만 원의 수익을 갖게 돼요. 이런 그룹들을 이루게 되면. 그래서 이건 쉽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차근차근 한 명 한 명씩 만나면서, 좋은 제품, 그 다음에 정보를 전달하면요. 그래서 1,000만을 처음에 이렇게 해서 하면 SP라고 하고, 3번을 하면 골드 프로듀스라고 하고, 6번을 하면 플래티늄이라고 해요. 그리고 21%, 1차 보너스의 끝을 해서 이 한 레그가, 한 그룹이 독립을 하면, 두 그룹이 독립을 하면 사파이어라고 하고, 연 5천에서 7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새 레그가 독립을 하고, 사이드로 1,000 정도를 하면 한 8천에서 1억 2천 정도의 수입이 돼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는 이것이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러는데 좀 지나서 익숙해지면서 내가 이것들을 할 수 있으면 사실은 한 명 한 명 이해시키고 제품을 소비를 할 수 있게 얘기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을 내서 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성공의 어떤 기준점이 되는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6레그를 플래티넘 이상으로 만들면서 내가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이에요. 연봉은 약 1억 5천에서 2억이에요. 그러면 이 제품이 좀 이렇게 전달할 만큼 이렇게 수익 구조는 괜찮고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주지는 않는 건데 진짜 괜찮은 제품일까? 우리가 쓰는 샴푸품이에요, 그냥. 샴푸. 머리 감고 이빨 닦고 진짜 어, 뭐 김치도 먹고 소금도 쓰고 간장도 쓰고 생리대, 고추장, 올리브유 다 쓰잖아요. 이런 것들을 써보면 써보면 우리는 어디에서 썼어요? 그런데 안에 일을 바꿔보면 기회가 어떤 기회가 있냐면 수입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출에서 끝난 일을 수입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셔야죠. 제품이 좋은지 아니면 수익 구조가 진짜 괜찮은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려도 괜찮은 일인지 그렇죠? 알아보시면 돼요. 그냥 이두 가지만 전달하시면 돼요. 엄청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회사는 1959년에 이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미국 에이다에서 있고요. 59년에 미시간 에이다의 그랜드 레피드라는 곳에 공사가 있습니다. 리치드 보스하고 제이벤 랜델이 세우셨고요. 지금은 사실은 인쇄들이 경영을 하고요. 2만 1,000명의 직원과 900명의 연구원, 그 다음에 450여 가지의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200여 가지는 OEM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한 100여 개의 지역 및 국가에 나가 있고요. 유기농 농장을 4대 유기농 농장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깐만요.
자, 경영진들이에요. 아버지 때하고 지금, 아들들이 경영을 하는데, 좀 대표 이사로는 그, 모란드 칸트라는, 본인이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의 기업 이념을 좀 얘기를 드리면, 철학과 기업 이념을 얘기 드리면,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유가족 희망 보상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어요, 기업 이념을. 근데 제가 처음에 저 자유가족 희망 보상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참, 그, 그 느낌이 별로 안 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느낌이 처음에 딱 오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저게 네 가지가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결국은 우리가 힘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누구에게 힘을 전달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먼저는 가족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나중에 가족에게 보상이 돌아가는 일인 것 같고요. 나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성공을 했을 때 자유로운 삶으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1950년, 59년에 인간관계에 기반을 둔 사업 모델을 구상한 후에 실행에 옮긴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회사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릴 건데, 더 알아보시면 진짜 무궁무진한 자료들이 있고요. 동영상도 많아요. 제품도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두 다 쓸 수 있는 이런 제품군이 브랜드명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품을 조금 한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제품이 정말 트렌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메 제품. 왜 트렌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제가 저희 아이 5살? 5살 때 세제를 쓰기 시작했어요. 네. 아토피가 좀 심한 아이였어요. 근데 그때는 그 당시에 아토피는 정말 잘 모르는, 아토피가 뭐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토피였는데, 병원에다 전화를 했어요. 응급실에 가려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막 발진이 나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데리고 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거 못 고치라고. 크면 낫는다고. 근데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토피성 피부염이에요. 뭐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아토피성 피부염이어서. 얘가 뭐예요? 피부염이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야죠. 그랬더니 아이 병원에 오셔도 약이 없다. 깐난 앤데.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제가 그 세제를 사실 5살에 별짓을 다 하다가 세제를 이걸 쓰고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만큼 저는 제품에 대한 거는 사업하기 전에 아무리 제품 좋아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저한테는 수익 구조의 문제였지 제품은 제가 고려해볼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한 8 정도를 썼는데 많이 쓰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제품을 세제 쪽, 퍼스널 케어 쪽, 그리고 아이 너무 작아서 영양제 먹이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때 제가 이게 왜 트렌드하다고 생각하냐면 그 당시에 제품에 그뭐 유기농으로 나왔다고 그랬는데 진짜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애가 5살이니까 내 유기농이요? 뭐예요? 그랬더니 뭐 농약도 안 뿌리고 뭐도 안 하고 뭐 그런데요. 좋긴 하겠네. 아까 물었잖아요. 저희 아이 얼마나 소중하게 키웠는지. 그러니까 좀 비싸도 다르겠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이 너무나 저한테는 크게 와닿았고, 아메이 제품이면 좋은 제품이라는 약간 인식이 생겼었어요. 생각해 보시면, 저는 그런 기억이 있어서 어떤 분한테 어떻게 각인이 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품을 100가지를 다 써서 500가지를 다 써서 이 제품이 좋다고 아는 게 아니고요. 아메이 제품 몇 가지만 써봐도 좋다라는 인식이 들어오는 순간,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유행과 트렌드에 대한 잠깐 얘기를 드리면, 유행은 그냥 되게 일시적인 거예요. 반짝하는 거. 그리고 사라져요. 그런데 트렌드는, 우리가 왜, 코리아라는 책이 있죠. 유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소비자들이 무언 사도록 이끄는 원동력에 관한 거이기도 하대요, 트렌드가.
다른 트렌드도 있지만. 그래서 따라서 트렌드는 크고 광범위하니까, 시장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메이 제품은 정말 실패한 제품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이거 보세요. 처음에 5가지의 우리 LOC 제품 5가지로 시작을 했다고 하는 건 다 아시죠? 근데 저기 보시면 진짜 옛날 잡지 같은 데 나온 건데, 그냥 Looking clean without phosphate라고 써 있는데, 이게 phosphate가 뭐냐면요, 인산염이에요. 인산염. 인산염 없이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세제를. 그리고 LOC는 리퀴드 오거닉 컨센트레이트잖아. 오거닉이라는 말을 세제에 1959년에 붙인 거야. 저는 이거 자체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어떤 철학을 가지고 만드는 회사인지에 대한 생각이, 사실 LOC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게 처음부터 이랬는데 지금도 이 이름을 쓰고 있다고?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브랜드명이 그냥 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산염은 사실 소금을 먹이로 물을 썩게 만들어서 수종상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전 세계의 대표적인 게 인산염이 없는 거죠. 부터 지금까지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철학이 있는 회사이고, 정말 우리나라 20, 30년? 아니, 20, 30년? 20, 30년이 뭐야? 한 50년은 뒤졌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세제를 저걸로 바꾸고 나선 다른 세제를 쓴 적이 없어요. 저 얘기를 듣고. 그리고 요즘에, 저의 이 마이크로바이옴이거든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왜냐하면, 국내 보시면 뭐 이렇게 나와요, 결과 요약이. 제가 이거 다 얘기 드릴 건 아닌데, 그냥 괜찮아요. 그냥 평균은 돼요. 엄청 좋지는 않은데 평균은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낮은 것과, 제가 저기 안 보여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안 보여요. 네. 어쨌든 낮은 것과 높은 것들이 나와요. 근데 보시면, 네. 단백질 수분 관련해 제가 낮아요. 그냥 살이 찐 게 아니에요. 알았잖아, 저거 보고. 네. 나는 잘 안 되는, 저 엔자임 바이옴 진짜 진심으로 저거 나면 나 진짜, 나 슬퍼질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더 이상 안 되는 거였어. 그래서 많이 안 먹는데 왜 슬플까? 막 고생 진짜 많이 했거든. 근데 이거 검사했을 때도 저게 딱 나왔는데, 이게 나오니까 딱 연결이 되면서 저걸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거에 따른 식습관 솔루션도 나와요. 피로 괜찮은 거고요. 지금 같은 형태를 유지하시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더 어렵게 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이렇게 도전 하나로, 이런 걸 다 알지? 진짜 맞더라고요.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정말 어떻게 병이 없는 것도 알고 어떻게 내가 안 먹는 것들을 알지? 과일 섭취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 생각보다. 요즘에 먹으려고 되게 노력해요. 좋아하는데 먹을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저희가 싸들고 다니지 않으면 과일 같은 거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 것도 그렇고 채소 섭취도 맨날 밖에서 먹으니까 없는 거예요. 안 좋아하진 않는데 잘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와, 과자, 빵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알았지? 당뇨 섭취? 진짜 진짜 대단한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 그런 건가?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걸 보니까 여기에 단백질 소화 관련 미생물, 탄수화물 소화 관련 미생물들이 많이 현저하게 낮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느껴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함께 건강한 삶을 살도록 사실은 유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은 비용이 들어가서 그렇지, 솔직히 말해서 저걸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 그런, 사실은 이렇게 앞서가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웰니스 랩까지 나오면 저 대박 아니에요?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의 가족과 저한테도 되게 도움이 되고 제 주변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전달될
보면, 그들의 어떤 그 건강 문제든 앞으로의 인생에서의 또 사업까지 전달이 되면 사실 그들의 인생에서도 저와 같은 걸 느끼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기대감이 사실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결국 아내의 사업은 전 되게 단순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본 필요 없죠? 전부 필요 없죠? 리스크 없죠? 뭐 학력이 필요한가요? 정년 필요 없잖아요. 92세까지 100세까지도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뭐가 없어요. 택배비도 없고 재고도 없고 노하우도 필요 없어요. 노하우는 내가 쌓아 나가는 거예요. 또 노하우를 이렇게 듣는 자리를 오셔서 그 간접 경험을 하시면서 해 나가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성공 확률? 저희 남편이 가장 반대했던 분이에요. 성공 확률 없다. 네가 해온 일에서 하는 게 성공 확률이 있지. 너가 전혀 모르는 분야를 하는 게 어떻게 성공 확률이 있냐. 그리고 아내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을 많이 못 봤다. 네 주변에 없는 거지. 딱 그랬더니 많이 있더라. 나와서 강의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한국언론의 가입자가 100만 명 정도인데 그중에 월 1회 이상 정기 주문하는 사람이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자, 월 1회 이상. 그중에서 남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주문도 받는 사람은 5만 명으로 예상해요. 그중에 제대로 공부하고 사업처럼 진행한 사람은 1만 명이에요. 자, 점점 벌러지죠. 100만 명 가입자 중에 1만 명만 제대로 사업 중이고 상위 1% 평균 소득 연인 5천만 원이에요. 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저걸 모르고요. 저걸 안 풀고 상위 가입자 100만 명 중에 상위 1% 평균 소득이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저 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시죠? 1%에 어떻게 들어져 그걸?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렇게 풀어서 쫙 보면 저희는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하신 분들은 알죠. 얼마나 제대로 안 하는 사업자들도 많고, 얼마나 저 100만 명 중에 소비자가 소득하고, 그죠? 이런 데 나와서 배우고 상담하고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네. 확률은 높죠. 네. 그래서 제대로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번다. 저는 이게, 아메이가, 문화가 되게 지금은 좋아요. 그런데 낯설었어요. 아메이 문화가. 이 아메이의 문화에 익숙해지시려면 이런 미팅 자리에 오셔야 익숙해지세요. 그런데 이 문화가 나에게 유익하고 마음에 들고 누군가에게도 전달하고 싶은 문화여야 아메이 사업을 하시면서 재미있으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사람들을 만나서 뭐 1대1로 계속 정보를 주기만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함께 하는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하는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저희가 외로운 코로나 시대 때도 같이 모이고 이것들이 습관이 돼서 계속 되고 저도 또 이런 일도 해봤거든요. 이런 애 진짜 못했어요 그때. 떨려가지고 본사에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너무 근데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어요. 이런 거 언제 하겠어요? 저를 누가? 네, 집에서 아줌마 아줌마잖아요. 아줌마가 생각보다 좀 잘 쓰고 같이 쓰고 같이 쓰는 사람들 만들었다고 이렇게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고요. 네,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요. 저희도 같이 그냥 심심할 땐 산에도 같이 가고 같이 그냥 노는 거예요. 저희가 뭐 아티스트리그 가서 같이 막 하면서 재밌다고 그렇게 저때 뭐가 팔리면 안 팔려도 재밌어요 저희끼리 같이 공부도 하고 이렇게 퀴즈면서 소비자들과 함께 하기도 하고요. 저희 또 가서 컴퓨터도 하느라고 날씨 좋을 때는 저 바깥에 좋은 데 가서 공부도 하고요. 뭐 그런 일이고요. 또 25센트 라이드 나오면서 같이 운동도 하고요. 예. 우주 라이드도 했잖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 50 넘어서 저런 데 갈 일 없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같이 그랜드이글에서 또 저렇게 해가지고 함께 나들이 가는 것처럼 갔다가 너무 재미있는 시간들도 보내고 또 우리 스폰서님 또 영광의 순간에 함께 하기도 하고 이런 문화 사실 별로 없어요. 낯설죠. 네, 낯설어요. 낯선데 이 문화가
생각해보면 저한테, 어, 10년 정도의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런 그 좋은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래도, 50 이후에도 전 진짜, 재밌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해요. 그리고, 인정보상, 여행. 그것이 인정보상 여행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 하얏트에서 그 에메랄드 포럼 했을 때예요. 너무 럭셔리하게 해주셔서 너무 기대가 됐어요. 다이아몬드 이상이 되면 어떻게 할까? 유튜브 아메리 덕분에 했고요. 네. 이렇게 사진도 찍어보고요. 삿포로도 남편이랑 같이 가고 두바이에서도 저렇게 아메이 행사하는 것들을 보면서 전 남편이 저때 LG를 다녔는데 LG에서는 절대 이런 거 안 해. 이렇게 진짜 아메이 대단해.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갈 때마다 해요. 그 사업을 안 해요. 하긴 바쁘다면 은퇴하면 한다고. 그래서 은퇴하면 필요 없을 것 같다. 내가 다 해놓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죠. 전 두바이예요. 두바이에서 저렇게, 저런 그 배를 저희 아메이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 아세요? 음, 진짜 저는 이렇게 부부도 더 가까워지고요. 여기 치앙마이에서 했던 거고요. 이런 즐거운 여행도 다니고 또 우리 파트너들하고 같이 또 여행 같이 갔죠. 더 많은 파트너들이랑 같이 가면 진짜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삿포로도 가고 또 직구도 가고 푸꾸옥도 가고. 사실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하진 않았어요. 음, 그냥 혹시 안 돼도 200만 원은 어떻게 안 들어올까? 정말로. 왜냐하면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냥 꿈을 꾸면서 했어요. 사실 지금도 꿈을 꿔요. 내가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되면 또 다른 어떤 삶이 나한테 펼쳐질까? 상상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중해 크루즈도 가고요. 이 두바이 갔을 때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여행 꼭 하셔야 돼요, 진짜. 여행을 다녀오는 거랑 안 다녀오는 거랑 아미 사업은 너무나 달라요. 꼭 도전하세요. 꼭 지금부터도 도전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도 쫙 빨아가지고, 예, 쓰라고. 남아서 선물 사왔잖아요. 저거 다 못 써요. 정말 두바이 사막에 이렇게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렇게 아메이라고 띡 써놓고 정말 사람들이 그 사막에다가 저걸 저렇게 해놓고 저기서 뭐 식사도 하고 다 했거든요. 너무 특별한 경험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이런 경험을 선사해 주는 데가 제 직장에서 아니요. 직장에서 제가 외국 출장 갔다 와봤어요. 쉽지 않아요. 그냥 잠깐 돌고 바닷가 잠깐 갔다 오고 제 직장에서 뭐 일이 있어가지고 어, 갔다 온 그런 외국 여행은 여행이 아니에요. 그냥 잠깐 갔다 온 거 찍고 온 거예요, 진짜. 음, 얘 누군지 아세요? 케이트 페리. 케이트 페리가 1시간을 와서 공연을 하는 회사라고요. 저는 감흥이 없었어요. 잘 누군지 몰라. 그래서 감흥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어쨌든 대단한 애라고 노래 들어보니까 들어본 것 같긴 해요. 근데 저 레이디 가가보다 대관료가 더 비싸다는, 예. 저를 1시간을 불렀는데 우리 남편이랑 언제 끝나? 저는 왜 살을 안 빼고 오는 이런 얘기를 하는 저는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 대단한 애더라고요.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얘기를 1시간 정도 하면서 그냥 제가 생각한 저의 아메의 가치에 대한 것들은 되게 많지만 그중에서 저는 그냥 꿈이었던 것 같아요. 아메 사업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꿈이 진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자신은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자신은 하나도 없었어요. 자신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는 게 없는데. 그런데 제가 그냥 선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그 불안한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 건 선택밖에 없었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그 순간에 좀 불안함이 행동으로 갔던 것 같아요. 모르겠다. 나는 선택했으니까 어떻게든 이뤄보자. 라고 생각했어요. 크게 모르겠어요. 지금 스폰서님 계시지만 저런 큰 팀에 다가가지도 못했는데 저는 제 삶이 되게 좋아요. 감사하게 제가 불안했던 그 처음 시작보다 지금 너무 안정돼서 좋다기보다 제가 무언가를 계속 걸어나갈 길을 찾은, 제가 그냥 조금 기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좀 지나셔서, 아,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길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지속해서 하면 오실 수 있고요.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일이 맞고요. 네, 그리고 이 일로 미래까지 사실은 보장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가족과 저의 건강과 제가 안면 사업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건강을 챙기는 사람이었을까? 건강에 관심 1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진짜. 근데 지금은 그 덕분에 50이 넘어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사실 하나도 아픈 데 없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음, 그냥 도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아니면 그냥 하시기만 하시면 안 돼요. 도전하셔야 돼요. 매번 도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3%에 계시다면 15% 도전하셔야 되고요. 15%에 계시다면 SP 도전하셔야 되고요. SP 있으신 분들은 내가 내년에는 사파이어 에메랄드 가신다고 생각하고 도전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냥 안면 사업을 언제 내가 그래도 좋았을까라고 생각하면 도전하고 있을 때 좋았던 것 같아요. 왜? 도전을 하니까 제가 성장했다는 걸 알고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 성장 덕분에 제가 이 사업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성장을 하지 않았으면 이 사업을 계속 해나갈 수 있었을까? 그럼 그 성장은 어떻게 왔을까? 모든 게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업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신업을 알아보시는 분은 더 알아보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도전이라는 말이 나에게, 무조건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도전하는 11월 한 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